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17년부터 한국미술 다시 보기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팀은 전후부터 1970년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로 현대를 설정하고 지금 보시는 4명의 연구원들이 각각 전위, 냉전, 추상, 전통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국 현대미술 다시 읽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 방법은 이 시기에 발행된 잡지, 신문을 수합하여 당시 논의된 담론을 먼저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부터 진행된 5분기 워크숍에서는 1차 조사 목록을 대상으로 하여 해제 리스트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지숙 선생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저희 팀의 공개 세미나를 보여드립니다. 1분기와 2분기에서는 연구원들이 개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분기부터 작가 선생님들을 초청하여 당시 미술계의 증언을 생생하게 듣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보시는 바와 같이 현대의 욕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다. 4분기까지 미처 다루지 못하였던 동양화 관련 논의를 심도 있게 펼쳐보고자 합니다. 이에 제가 먼저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를 압축하여 간단한 발제를 하고 곧바로 선생님들을 앞으로 모셔 라운드 테이블을 시작하겠습니다. 라운드 테이블 중간에 약 15분가량의 휴식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되는 모든 내용은 구술 채록되어 나중에 예경 웹사이트에 탑재되거나 인쇄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전후부터 1970년대까지의 동양화단에 관한 담론을 발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 동양화단과 연관되어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는 민족성이었습니다. 당시 한반도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진정한 민주주의에 입각한 독립국가를 국민 스스로 건설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술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민족 미술을 재건하기 위한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9년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즉 국전이 창설됩니다. 국전 동양화부에서 가장 부각된 이슈는 특히 1회 대회 경우인데요. 외색탈피였습니다. 외색탈피는 해방 직후 한국 미술 전체에 부여된 과제였지만 동양화부의 경우 전통의 회복과 정체성 확립이란 측면에서 더욱 시급했습니다. 이는 김용준이 저술한 제1회 국전 인상기에 두드러지게 등장합니다. 김용준은 20개 힘찬 필성과 담체를 외색탈피의 가장 적절한 양식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출품작을 토대로 여러 사례를 들며 이러한 논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현재 작품으로는 볼 수 없고 신문 도판으로만 볼 수 있는 1회 출품작입니다. 물론 이러한 김용준의 의견에 맞서는 글도 발표됩니다. 인색한 채색이 민족성의 표현이 아니고 오히려 외색탈피의 방법론이 신진들의 배움의 폭을 제한한다는 경고입니다. 김기창은 국전에서 채색화를 무조건 낙선시키는 풍조를 개탄하면서 채색 사용의 여부가 민족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김기창의 발언이 당시 불거진 국전의 폐단이나 미술계 분규와 연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채색을 경시하는 풍조 그리고 몰골 선연풍의 그림이 국전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6.25 전쟁 이후 동양화단에서는 외색탈피라는 단어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른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시대성이라는 용어입니다. 국전 동양화부에서 논의된 시대성 담론은 김영기의 감상평에서 잘 드러납니다. 김영기가 언급한 시대성은 동시대의 소재를 선택하여 그린 그림을 지칭하는 용어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그림이 이 시대성을 시연한 그림일까? 김영기는 이응로의 해방 이후의 그림을 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료 미술가들이
이 당시에 열린 이응노의 개인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김영주는 이응노가 동양화 전통과 특질을 현대 감각 생활에서 잘 찾아내었다 하였습니다. 김병기는 이응노의 그림이 전진주의적, 혁신주의적 성격을 지녔다고 보았습니다. 이렇듯 1950년대에는 민족성이라는 키워드가 부각되며 외색탈피, 시대성이라는 단어들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전자는 특히 양식적인 측면에서, 후자는 소재적인 측면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1960년대 전반의 신문과 잡지에는 백양회나 묵림회에 관한 기사가 많이 검색됩니다. 우선 백양회는 1957년부터 78년까지 21년간 존속했던 동양화 단체입니다. 백양은 대낮에 눈부신 태양을 뜻합니다. 그리하여 김기창은 그 도안을 고구려 벽화고분에 등장하는 3조고로 정했습니다. 창립 멤버로는 이당 김은호의 화숙인 낙청원 출신의 화가들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부터 김영기가 주선하여 해외 전시 순회전을 엽니다. 나아가 1964년부터 청년 공모전이 개최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백양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백양회가 공통된 조형의식이나 회화 이론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입니다. 여타 기사에서도 백양회가 이렇다 할 화경이 없고 전시장 분위기가 점차 약화된다는 지적이 눈에 띕니다. 뚜렷한 조형 이념도 제시 못하였다는 비판도 발견됩니다. 백양회와 함께 1960년대 전반부 동양화단에서 중요하게 지목되는 단체가 바로 묵림회입니다. 널리 알려졌듯이 묵림회는 1960년 서세옥이 당시 서울대학교 동양학과를 갓 졸업한 신진 작가들과 함께 마련한 전시회입니다. 보수적인 미술계 풍토에서 새로움을 주창한 묵림회는 발족하자마자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구열은 젊은 동양화가들의 말없는 투쟁과 해방이 있고 새로운 시대적 전위를 창조의 목표로 삼았다고 묵림회를 극찬합니다. 그러나 절박한 현실성을 무시한 안일한 온상 속 작품을 양산한다는 호평도 받습니다. 작품에 강력한 발언이 부족하고 남화, 북화의 화풍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이런 상반된 평가를 받은 묵림회는 결성 4년 만에 해체됩니다. 한편 1960년대 동양화단에는 전통 담론이 본격적으로 기술됩니다. 대표적인 평문은 오강수의 1963년 신춘문예 미술평론 담성작입니다. 오강수는 전통의 옥소도스화를 위한 과업은 시대 사명이다 라는 명제를 설정하고 당시 동양화가 각광받지 못하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단시일 내에 근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 때문에 과거 계승 자체가 왜곡되었고 동양화 본연의 조형 이념과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법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풍토성을 제안합니다. 그가 언급한 풍토성은 역사와 생활이 승화된 속성입니다. 이러한 속성에서 비롯된 조형 이념이 필요하고 이것이 완성될 때 전통이 확실하게 성립된다는 논지입니다. 앞서 언급한 동양화의 전통성 논의는 현대화라는 시대 조류와 부닥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추상이라는 개념이 언급됩니다. 지필목의 효과가 서양화의 표현 기법보다 추상과 더욱 잘 부합한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동양화의 추상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이열모입니다. 이열모는 추상은 예술이 아니다라는 글에서 자신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피력합니다. 묘사와 의미가 제거된 무대상 회화는 취미 예술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추상이 꿈속과 같은 불확실한 세계를 즐기고 지각보다 표상을 사랑하며 인간이나 자연을 배려하지 않아 주제 따위가 없다고 부언합니다.
그러나 바로 동양화의 현대화를 추상에서 실현하려는 논지도 소개됩니다. 송수남은 기본적으로 동양인의 사고방식은 추상이며 이는 근대 서양 예술과 근본이 다르다 하였습니다. 동양의 경우 대상을 그릴 때 서양처럼 사실적인 재현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면과 면의 접합에서 생기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지 않지만 동양에서는 선 자체가 완성된 예술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에게 동양에서 전통을 지키는 방식은 면면이 내려오는 추상적 사고를 선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송수남이 언급한 동양화의 추상성은 문인화론에서 논의되는 사의라는 개념과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즉 문인화의 개념과 양식이 전통이며 서양 추상에서는 불과한 지필목의 효과가 동양의 현대화를 이끄는 해법이라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전후부터 1970년대 사이에 논의된 동양화에 대한 내용을 발제해 보았습니다. 이제 패널 분들과 저희 연구원 선생님들을 앞으로 모셔서 라운드 테이블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앞으로 나와주세요.